미시간주 슈페리어 호숫가에는 빛을 발하는 유펄라이트 암석이 있습니다. 형광성 방소다석 물질이 풍부한 성장암의 자연현상이에요. 이 바위는 자외선 아래에서 안팎으로 아름다운 무늬를 내며 빛납니다. 그 바위가 처음 발견됐을 때 현존하는 바위의 일종인지 알 수 없었어요. 비록 주로 슈페리어 호수에서 발견됐지만 그 기원은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암석은 캐나다의 두꺼운 대륙 지각 지역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러고 난 후 수천 년 전 빙하와 함께 대륙 빙상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자연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뿐이에요. 무지개의 끝에는 금 항아리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이킹들이 금을 아일랜드에 묻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이야기예요.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그 전에 이미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지개는 굴절과 반사의 결과로 인한 착시현상이에요. 이 조합은 하얀 빛이 여러 각도에서 물방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하얀 빛이 연속적인 색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목격하는 모든 무지개는 쌍무지개이지만 더 많은 흰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두 번째 무지개가 항상 보이지는 않아요. 빛은 위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아래로 향하는 무지개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어떤 문화권에선 북극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불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거대한 고래가 물을 뿜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많은 북부 문화권에선 반가운 소식이 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북극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신화가 아닌 과학적으로도 여전히 흥미로워요. 1억 4,900만 66만 8,992km 떨어진 태양에 의해 야기된 거대한 태양 폭풍은 하전된 태양 입자의 파동을 우주에서 사방으로 보냅니다. 지구가 이 파동 중 하나와 만나게 되면 자기장과 대기가 반응해요. 태양로부터의 하전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원자들을 타격할 때 전자들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낮은 에너지 형태로 되돌아갈 때 북극과 남극의 오로라를 만들면서 광자를 방출합니다. 화산은 대자연의 흥미로운 모습이에요. 뜨거운 녹은 암석, 화산재, 그리고 가스가 지구 표면의 계구부에서 새어나올 때 형성돼요. 녹은 바위와 재가 식으면서 굳어지고 더 폭발하면서 화산이 형성되고 더 많은 재를 하늘로 밀어냅니다. 번개와의 조합으로 인해 화산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 또한 장관입니다. 화산이 땅 가까이에서 밀도가 높은 화산재 구름을 내뿜을 때 입자들이 서로 마찰하고 정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화산 위쪽에서 번개가 치게 만들어요. 화산재 구름이 성층권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얼음 입자가 큰 번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정난운이 번개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요. 뇌우는 보통 태양이 지구와 대기를 적절한 조건으로 충분히 가열한 늦은 오후에 발생합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로 올라와서 응결이 발생하고 냉각된 물방울을 대기로 보내고 그곳에서 다시 따뜻해져서 상승해요. 슈퍼셀 네오는 토네이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통해 상승 기류를 일으키고 사방으로 부는 빠른 바람과 함께 회전하면서 발생해요. 따뜻한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되고 회전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 중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트 기류의 차가운 공기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습한 공기는 점점 커지고 지면으로 내려가는 깔때기 구름을 형성하며 토네이도를 일으켜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토네이도가 발생하는데 1년에 약 1,200번 정도입니다. 또한 가장 파괴적이고 규모가 다른 곳보다 훨씬 커요. 소위 토네이도 골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더 심한데 이곳에서는 로키 산맥에서 중간 수준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륙의 북쪽 절반에서 차가운 공기가 접근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사라진 문명은 공상과학소설 등에서 사랑받아온 인기 있는 신화였습니다. 많은 장소들이 아틀란티스의 실제 위치라고 이론화되어 있어요. 그 많은 추정된 장소 중 한 곳은 사하라 사막의 푸른 눈, 리차트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지질학적 구조물은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되었어요. 처음엔 화산 활동이 눈 주위로부터 전체 지대를 들어올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되고 스스로 붕괴됐어요. 결국 양파 겹 같은 바위층과 상공에서 볼 수 있는 큰 눈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긴 하지만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것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분홍색 호수가 있는 곳은 여러 곳입니다. 이 독특한 색상은 소금 함유량이 많은 물에서 적당한 양의 햇빛과 열로 만들어진 결과예요. 오직 특정한 미생물만이 그러한 극단적인 조건을 견딜 수 있어요. 미생물은 카로티노이드를 생산하고 수집해요. 카로티노이드는 햇빛을 흡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식물 세포에서 발견되는 식물 화학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미생물이 분홍색 해조류를 만드는 것을 돕고 이 해조류를 먹고 사는 염수 새우도 분홍색으로 변하고 그 새우와 조류를 먹는 홍학의 깃털도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막에서 움직이는 돌의 수수께끼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만큼 무거운 바위들이 긴 자국을 남기면서 모래를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하지만 관찰했을 때 바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위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사용되고 난 후에야 이것이 정교한 장난이 아니고 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겨울 동안 녹는 얼음판이 가벼운 바람의 도움으로 돌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발견했어요. 바위들은 분당 5m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섬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개의 이동 기간은 달의 위상과 10월과 2월 사이의 첫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일단 개들이 신호를 받으면 숲에 있는 집을 떠나 거대한 무리를 지어 바다로 이동합니다. 수백만 마리 홍개 무리가 섬을 가로지르며 길을 막고 바다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개는 알을 낳고 다시 돌아와 내년까지 숲에 머물러요. 크롭서클은 지상에서는 인기 있는 장난이지만 물속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수컷 북어는 7일에서 9일 동안 계속해서 구운 모래의 복잡한 무늬를 만들어서 암컷이 자신의 예술 작품에 접근하고 감상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복잡한 패턴은 유지되지 않아요. 만들어진 후 곧 사라져서 인간이 발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이런 이상한 패턴을 최초로 접한 다이버의 반응을 상상해보세요. 사막은 꽃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아니지만 전 세계 사막에서 자라는 비슷한 장미가 있어요. 사막의 장미는 생물학적으로 자라는 꽃은 아니지만 석고나 중정석으로 만들어진 수정 덩어리로 자랍니다. 이 결정체는 장미 꽃잎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질감과 크기는 사막과 주변 환경에 있는 모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한 빛의 생성과 방출인 생물 발광은 지구상의 많은 종이 공유하는 현상입니다. 해조류는 밤 동안 바다에서 천상의 빛을 내요. 이 작은 해양 유기체들은 파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빛나고 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조명은 움직임에서 활성화돼요. 수백만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이 이루며 반짝이는 별처럼 보여요.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진 동물은 독특한 환경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요. 심해에서 불길하게 떠다니는 해파리는 포식자에 대한 경고로 빛을 발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박테리아는 통신의 한 형태로 빛을 사용해요. 앵글러피쉬와 같은 심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흉내내서 먹이를 유인하는 미끼로 머리끝에 달린 빛을 사용합니다. 반딧불이는 잠재적인 짝을 유혹하기 위해 밤에 빛을 발하고 방아벌레는 방해를 받으면 오렌지 빛을 발산하여 방어 메커니즘으로 사용해요.